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자유통일문화원장이신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뵌 게 뭐 1990년대 말인 것 같아요. 98년인가 99년도 구경대. 네네. 네네네. 그래서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 이해란 박사님 잘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에서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이 음식점도 이 능라밥상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탈북을 해가지고 97년 10월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4개월이었는데 지금은 25살. 깐난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4년 됐으니까 25살 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IMF여가지고 시작을 아주 맵게 했어요. 이게 사실 요즘은 그때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동안 이 상당히 많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시장 경제를 파탄내가지고 자기들이 과연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세력이 시장을 이겨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파멸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파멸돼가지고 국민이 너무나도 저주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 와서 IMF를 겪으면서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좀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이 명지대에서 뭐 경제학을 또 공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아니, 저는 원래 이제 북한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이대에서 식품영양학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식품영양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라밥상 이제 식당도 만들고 뭐 통일약과 뭐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조금 자리가 잡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니까 다 게으르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우리가 게으르게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렇죠. 우리는 1년 365날 5날 중에 여기 사람들처럼 뭐 휴가에 휴식이 이런 걸 누려본 적도 없고 정말 매일 일했거든요. 북한은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는 법도 없잖아요. 어디 여행 가는 적도 없잖아요. 뭐 휴가라고 받는다 그래도 그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김치할 때 휴가 받고 구멍탄 찍을 때 휴가 받고. 공산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여행이 자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한국 분들은 휴가라는 게 그런 일하는 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휴가 받으면 어디를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과연 게으르게 살았느냐? 그런 쪽으로 볼 때 북한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집위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하루도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은 왜 300만 명이나 굶어 죽는 나라가 됐느냐? 저는 이게 원론적인 이 질문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도대체 여기 뭐 IQ가 뭐 틀린가? IQ도 비슷해요.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IQ가 우리보다 별로 특별히 높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냐? 잘못된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체제가 틀렸구나. 체제가 달랐구나. 그럼 이 체제를 만든 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겪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경제학자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분들의 또 그 뭐 권고에 의해서 명지대 경제학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참으로 고마운 게 명지대 그 유병진 총장님께서 장학금을 좀 주시더라고요. 저는 장학금을 달라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대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했는데 또 장학금 받겠다 그러면 그 뭡니까? 체면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 달란 말도 안 했고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또 그 기회가 돼가지고 유병진 총장님께서 총장 장학금을 이제 풀로 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논문을 못 써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네. 예. 어제 뭐 김정은이가 뭐 경제가 잘못됐다고 막 야단을 치고 한 사람은 뭐 경제 뭐 몇 개월 만에 경질시켰다 그래요.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3대 악재 작년에 뭐 북한 경제는 계속 어려웠어요. 북한 경제가 어렵지 않은 쪽이 네.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그 많은 분들이 북한이 70년대까지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70년대까지 별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분들이 이제 뭐 일본을 너무 뭐 막 욕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일제 때가 김일성 때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일제 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북한 어르신들이.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쭉 보니까 북한이 61년 그러니까 58년까지 경제가 조금 나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그 동유럽에서 후원을 많이 받았고 네네. 그 일제 때 남긴 유산이 많았어요. 일제가 네. 남긴 네네. 그 유산이.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돌아갔는데 이제 완전 사회주의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네네. 북한이 58년 8월 15일에 사회주의화를 끝냈다고 전 세계에다 선포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61년도에 김일성이가 대한의 사업체계 청살리 정신 뭐 이따고 만들어요. 사회주의 경영에 대한 건데 그때 안 되니까 그런 경영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경제에 대해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집단 관리 지도 체제라 그래가지고 정치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더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북한은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만 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요즘에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요. 밑바닥에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굶어 죽기 직전으로 막 압박을 받는데 문재인은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는 K방역도 잘하고 뭐 경제는 뭐 더 활성화되고 거짓말하잖아. 김일성이 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는 공산주의 이상천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날 이제 언제 가면 온 나라에 텔레비전화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2021년 이때까지도 온 나라에 텔레비전화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을 막 갖다 버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저희 집은 갖다 버려서 없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맨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밥에 고기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밥에 고기 그게 아니라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북한 사람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계속 거짓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 시대는 더 어렵죠. 그게 더 어렵죠. 김정은이가 조금 장마당을 허용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경제라는 거는 이 자유를 부여해가지고 경제에는 꼭 자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자유가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고 네. 또 시장이 생겨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네.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이게 자파들은 뭐 자기들이 뭐 그 경제를 평등하게 해가지고 뭐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시장 경제가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말은 꺼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고객이 왕이다 이거예요. 고객이 왕이다. 북한은 파는 사람이 왕이에요. 파는 사람이. 네네. 예, 판매자가 왕이에요. 네네. 한국은 뭡니까?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소비자가 왕인 여기에 민주주의의 기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주주의가 표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 표에 앞서서 먼저 이 소비 권력이 소비자한테 있을 때 그럼 그 소비 권력이라는 거는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북한이 그 경제 지금 어려운 거 말씀하시고 잘못된 거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니, 버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네. 이 장마당을 조금 풀어줬다가 지금 다시 쪼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풀어주니까 뭐가 생기느냐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어떻게 하나 민심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잡아야 되는데 경제는 자기 마음대로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북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북한 경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뭐냐. 김일성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 항상 간부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중간다리들 때문에 그렇죠. 예, 호의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도 지금 맨날 자극계라면 숙청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중간 간부들이 다 사표내잖아요. 일괄적으로. 막 집단 사표내는 데도 많아요. 또 지금 숙청을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또 숙청을 하는데
숙청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풀리느냐? 안 풀린다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 경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경제를 진짜 살리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 자유권과 소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서 다 자기들 밥 먹고 살 거예요. 네. 근데 자유권과 소유권이 주민에게 백성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김정은이는 완전히 뭐 쫄딱 뭐 아무것도 통제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쩔 수 없어요. 김정은이가 죽어야 되고 김정은만 죽었을 때는 게 아니라 북한의 체제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그 왕조 공산당 왕조 시스템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이 만들었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게 북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 주민은 무슨 다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되게 되면 북한 주민은 알아서 열심히 잘 살아서 밥 먹고 살고 그다음에 밥 먹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나라도 만들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김정은이 곧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경제가 나빠도 정권이 또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인들의 책임이 네.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어려울 때 국정원이 도와주고, 네. 이게 도와준다고 여기에서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그 인도주의적으로 간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권 탄압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좀 부연 설명해서 돼요. 인도주의로 간 것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될 것이라는 건 짐작하지만 인권 탄압에 쓰인다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니 여기서 이제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보위부, 네. 안전부, 네. 북한의 당 간부 이런 것들만 먹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기들이 먹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인권 백성들을 더 탄압한다. 쪼인단 말이에요. 인권 탄압한다. 예, 인권 탄압에 쓰이는 거죠. 네, 네, 네. 오히려 네. 그 인도주의적인 그 우리의 그 마음이 네. 완전히 반인도적인 범죄에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반인도적인 범죄에 쓰이는데 여기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했어야 되는 일을 이 직무유기한 게 뭐냐. 안기부 만들었었잖아요. 네.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뭘로 해야 됩니까? 북한의 체제를 전쟁이 아니면 공작으로 무너뜨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 국정원 안기부가 일을 똑바로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아주 이상한 대통령들이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국정원이 무력화되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간첩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북한의 그 왕조 체제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평화통일이라는 게 뭐냐?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국방력만 강화하는 게 평화통일이 아니고 네네.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공작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체제를 살짝 드러내는 게 평화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또 우리 저 자유파의 투사신데 뭐 투사예요. 뭐 투사. 투사는 아니고 저는 아니 뭐 저 일. 청와대 태장 넘다가 다치시고 뭐 그리고 막 고생도 많이 하셔 그러는데 그 앞으로 이 자유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너무 우파가 정신줄 놓고 살았죠. 네. 정신줄 놓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풍요에 도취가 돼가지고 도대체 검고 흰 게 뭔지 분간도 못했고 그다음에 비겁했죠.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아량을 좌파들에게 베풀다 보니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 저는 인정은 함정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도전할 수 있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숙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그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무슨 그 민주주의입니까? 제가 그 언젠가 저 국회에 갔는데 성영길 씨가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남산에 뭐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민주주의 만들었대. 내가 그래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성영길이가 남산에 끌려갔다고 민주주의가 됩니까? 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만이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무슨 지가 무슨 그 남산에 자기네가 한 건 뭡니까? 반역행위죠.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예? 그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그따위 행동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민주화라고 지금 떠들어오는 인간들이 집권 세력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가 말하는 거기에 지금 거의 한 95% 났어요. 지금 뭐 대기업 살아있는 거 그거 뭐 빼앗아서 망하게 하는 거 분명 아닙니까? 지금 뭐 연금사회주의님 해갖고 뭐 기업들을 뭐 대기업들을 다 국유화시킨다. 10년 안에 다 바뀔 것이다. 10년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1절 10월 3일 10월 9일 재작년인가요? 좀 크게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3.1절에는 이제 정강원 목사 등이 주관하셔갖고 이제 웹대 그걸 한다 그래요. 3.1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유우파가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쟤네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그 국가 파괴 세력이죠. 국가 파괴 세력들은 깜방 가는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체류탄 던지고 막 이러면서 다 나와서 그때 모이지 못하게 나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왜 하라는 대로 그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 방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아니 왜 정치 방역이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정치 방역을 반항해야죠. 정치 방역에 그 말 잘 들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에서 한 300명 모아갖고 그걸 소송을 걸려고 그러죠. 북한 주민들에게도 치명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김일성이가 80년대에 동유럽 국가를 순방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민이 너무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응? 자기가 그 폴란드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 나라 인민들은 뭡니까 수돗물 안 나오고 전기 안 보내고 이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은 1년에 수돗물을 두 번만 보내줘도 가만히 있고 전기불을 계속 안 보내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200만 300만이 굶어 죽어도 가만히 있는데요.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좀 저항 정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인민들도 지금 똑같아요. 가게가 다 망해서 나가 떨어지는데도 가만히 있고 뭐 보조금 주면 또 이렇게 뭐 선거에서 또 찍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도 김일성이처럼 우리 국민은 참 좋은 국민입니다 이러고 속으로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우파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용기가 부족하고 저항 정신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끝까지 죽으면 어때요? 아니 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언론을 선동하니까 어제도 자영업자들 나와서 말하는데 자영업자들 바보 같아요. 그게 종교시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퍼진 거는 문재인이 중국 놈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퍼진 거고 처음에 막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퍼진 거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정치 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기가 어려운 건데 왜 애매한 종교시설에다가 그걸 다 또 뒤집어 씌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모르니까 그냥 선동하면 선동하는 데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말 잘 듣는 개들이 다 돼버린 거죠. 말 잘 듣는 개들이. 즉 북한에서 대남 기만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대남 전략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북한에서의 대남 전략이요. 북한의 대남 공작은 이미 성공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뭐 무력으로 쳐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미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뭐냐? 선거를 통해서 무혈혁명을 해서 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성공했지 않습니까? 가고 있네요. 네, 완전히 성공했고 대남 전략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비합법, 반합법, 합법이 있단 말입니다. 비합법은 이제 이미 뭐 70년대, 80년대 이전에 비합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민주화 87 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비합법이 반합법으로 돼가지고 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합법 세대가 왔잖아요. 대통령부터 지금 완전히 뭐 무슨 북한 찬양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역적 행위를 마음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남 전략이라는 게 지금도 지속되느냐? 이미 북한의 대남 전략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예, 선거를 통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삼권 분립이었지 않습니까? 이 삼권 분립 중에 지금 싹 먹어 들어가가지고 그 국회 입법부가 180석에다가 정의당 뭐 이런 거 다 합하게 되면 더 많이 되잖아요. 국회 입법부가 완전 장악됐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은 있는지 없는지 뭐 계시나 마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국민들을 쪼이는 사회주의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지금 공산화를 가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 내려온 그 지시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조선족들을 많이 활용을 해라 이런 게 돼 있었고요. 평화 어진다를 가지고 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여기를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세월호에 대한 것도 이제 있었고 지금은 요즘에 우리 민족끼리 뭐 메아리 뭐 이런 대남 매체 있잖아요.
남한을 비난하는 논평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남한의 무슨 민중의 소리, 뭐 오마이뉴스 뭐 이런 거, 네, 네. 뭐 이 언론들이 네. 우리 사회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네. 그거를 갖다가 옮겨놓은. 다시 옮겨서 하고 있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더 지시 줄 게 없는 거야 이제. 다 알아서 지시를 잘하는데 뭘 지시를 또 더 줍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주민자치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이건 완전히 행동대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역의 이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기업들 네. 이거를 이제 다 강탈하기 위한 이런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장밋빛 희망에 젖어가지고 정치인들부터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국민들은 뭐 더 모르고 너무 위험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듣지는 못하죠.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네네. 많이 좀 알고 있는데 네.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 그 소유권 네.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를 너무나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국가가 우리한테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북한 사람들. 북한 우리 장마당 맘대로 하게 하고. 너네가 우리한테 대해서 너무 타치하지 말라. 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살겠다. 네. 그게 계속 국가가 지금 개입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우리를 더 통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예? 원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 네, 이렇게 또 네.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